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혹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삶은 참 바쁘고 때로는 버거운데 마음 놓고 기대어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추억이 깃든 시간일 수도 있겠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라는 주제예요. 집이라는 건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된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다워지는 곳,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마음의 집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첫째, 집은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늦은 밤 불 꺼진 집에 조용히 들어왔을 때조차 그 적막함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왔는데 반겨주는 강아지와 따뜻한 조명이 맞아줄 때, 혼자 살아도 나를 위한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 순간이 왠지 위로처럼 느껴질 때, 오랜만에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만 봤을 뿐인데 눈물이 핑 돌았던 그 순간처럼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집이라는 공간을 단지 쉬는 곳이 아니라 내 감정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잠시 조명을 부드럽게 바꿔보거나 좋아하는 향초를 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위한 집이 됩니다. 둘째, 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늘 어떤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때론 웃는 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요,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파자마 차림으로 온종일 이불 속에서 뒹굴거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곳, 울고 싶을 때 그냥 소리내어 울어도 괜찮은 공간, 세상에선 못한 실수를 해도 나만큼은 나를 탓하지 않고 안아주는 장소.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집 안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반려동물과 눈 마주치는 순간조차 나로 돌아오는 연습이 됩니다. 셋째, 집은 나만의 추억이 쌓이는 시간의 앨범입니다. 지금 이 집에서 웃었던 날, 울었던 날, 혼자 배달음식 시켜 먹었던 날까지 모두 다 그 공간 안에 조용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은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장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첫 자취방에서 라면 냄비 하나 들고 혼자 먹던 그날, 결혼하고 처음 함께 꾸민 신혼집에서의 첫 주말 아침, 오랜만에 가족들과 보낸 명절 저녁의 따뜻한 웃음소리. 바람직한 방법은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느껴보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틀고 사진 한 장을 남긴다든지 짧은 일기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품은 장소가 됩니다. 넷째, 집은 내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밖에서는 마음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누군가의 시선에 상처받거나 이유 없이 외롭고 허전할 때도 많죠. 그럴 때 집이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면 그날의 아픔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하다가 크게 혼나고 돌아왔는데 평소처럼 흐르던 집안의 조용한 음악에 마음이 스르륵 풀렸을 때, 유난히 우울한 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폭신한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던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바람직한 방법은요, 내 감정의 온도를 지켜주는 작은 습관을 하나씩 집에 심어두는 거예요. 좋아하는 쿠션 향기, 따뜻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쉼표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두는 거죠. 그 공간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도록요. 다섯째, 집은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가끔은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와의 거리감이 생겨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감정들이 가장 먼저 녹아내리는 곳도 바로 집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다툰 뒤에도 결국 집밥 냄새에 먼저 말을 트게 되는 그 순간, 연인과 냉전 중일 때도 함께 있는 집안의 공기가 둘을 천천히 풀어주는 느낌이 들 때, 자녀와의 갈등이 깊어졌지만 같은 공간에 머물다 보면 눈빛 하나로 먼저 사과하게 되는 순간. 바람직한 방법은 집 안에서는 감정을 누르기보다 천천히 꺼내놓을 수 있도록 여유를 갖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담아 말보다 분위기로 먼저 마음을 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옆자리에 앉거나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섯째, 집은 나를 다시 믿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하루하루가 잘 안 풀릴 때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도 집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것들, 내가 해온 흔적을 마주하면 그래도 나 여기까지 잘 살아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조립했던 책장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을 때, 손수 고른 식물들이 햇볕 아래에서 싱그럽게 자라 있을 때, 지금은 낡았지만 내가 선택해서 마련했던 가전 하나가 아직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을 때, 바람직한 방법은요, 작은 성취감을 집안에 남기는 거예요. 한 끼 요리를 하더라도 정성껏 하고 청소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집은 나를 다시 믿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거울이 됩니다. 일곱째, 집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집이라는 공간이 있기에 다시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에 실패한 날, 이불 속에서 조용히 다시 계획을 세우던 밤, 연인과 이별한 후 혼자만의 공간에서 천천히 감정을 정리하던 시간,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진로를 고민하며 책상 앞에 앉았던 이른 새벽. 바람직한 방법은요, 집에서 나만의 시작 준비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작은 책상 한 켠이든 아침 햇살이 드는 창가든 상관없어요. 그 공간에 앉으면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피어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 보는 거죠. 여덟째, 집은 내가 사랑을 배우는 첫 번째 교과서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쓸고 닦고 밥을 차리고 기다리고 웃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 모든 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걸 처음 배우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물 마시라고 말하면서 물컵을 직접 건네주는 순간, 반려견의 눈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손길, 부모님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는 그 짧은 몇 초 동안. 바람직한 방법은요, 집 안에서 무심히 지나치던 소소한 행동에 사랑을 담아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고맙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연습, 눈 마주치며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집은 사랑이 흐르는 곳이 됩니다. 아홉째, 집은 나를 성장시키는 조용한 교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배우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조용히 나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집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엔 설거지를 귀찮아했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대충 넘기던 쓰레기 분리수거를 스스로 정확하게 정리하게 된 순간, 가족과의 갈등을 감정적으로 풀기보다 차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게 된 자신을 보았을 때. 바람직한 방법은요,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장하는 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툴고 늦어도 괜찮아요. 그저 하루하루 집이라는 교실 안에서 나 자신에게 조금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열째, 집은 결국 삶의 끝에서 가장 그리워지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이별을 맞이하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집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집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끝, 모든 감정의 집합체입니다. 예를 들면 고향집 마당에 핀 봄꽃이 어느 순간 마음 한켠을 적시는 기억, 어릴 적 듣던 엄마의 자장가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그리움, 지금은 비어버린 방 안에 남겨진 사진 한 장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 바람직한 방법은요, 지금의 이 집을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나중에 그리워할 만큼 아름답게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훗날 가장 따뜻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라는 이 말 속엔 단순히 머무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첫째부터 10번째 이야기까지 돌아보면 집이란 단지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언제나 조용히 나를 품어주는 따뜻한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리운 집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앞으로 만들고 싶은 새로운 집을 상상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형태든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분명한 축복입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후지의 채널에는 이제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